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밥이고 뭐고. 그래서 좀 이따가 가려고요. 공기가 좀 뜨겁긴 한데 첫인상은 좋습니다. 한국절 대성석 가서 가는 길인데 중간에 이렇게 큰 물길이 나 있네요. 저 위에가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것 같고, 아래로 쭉 엄청 길어요. 이 직사각형 네모가. 화장실도 있고. 그늘이 없어서 좀 덥긴 한데 비파사나 센터에서 한 13분 정도 걸으면 되니까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일단 체크인하고 내일 바르나스에서 머물 숙소를 예약하고 좀 쉬다가 점심 먹고 또 쉬다가 저녁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황량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중국분이랑 저녁 먹으러 갈 때는 저 이쪽으로 사람들 좀 많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로등이 있어서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좀 황량합니다. 좀 열심히 한 편인데요. 비파사나 거의 감옥이거든요. 문 밖으로 못 나가고 시간 꽉 짜여 있고 조만한 웅덩이 주위만 돌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열흘 동안 있는데 뭔가 얻어가지 못하면 되게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참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핸드폰 받고 앞으로 일정이 또 있으니까 마지막 한나절을 열심히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 보이네요. 한국절. 딱 봐도 한국절이네. 이거는 딱 봐도 중국절이고, 중국절은 앞에 장사꾼들도 있고, 한국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중국에 비해서 문이 좀 초라하긴 하네요. 오, 웅장하네. 체크인하고 움직여보겠습니다. 경로가 엄청 넓긴 넓구나. 그래서 방이 많다는 거구나. 긴 바지만 입고 여기도 복장 단속을 하네요. 그리고 밥 주고 4명 도미터리 배정을 받았고요. 중국인 2명이 있고 제가 쓴 침대가 저 끝에예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깜깜한데, 점심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경내 좀 돌아보고 점심 먹고 나가려고요. 여기가 이제 1층, 우리나라로 2층인데요. 이렇게 쭉 다 도미터리예요. 3층까지 있고. 그래서 방이 한 층에 11개, 12개, 36개 있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볼게요. 저 건너편에도 또 있으니까 엄청 많은 거구나. 18개, 23개, 한 층에 25개 있네요. 다 합치면 75개 방이 되는 거네요. 저기 반대편에도 뭐가 있네요. 숙소가 엄청 많은 거네요. 오피스에서 접수한 데 옆에서 숙소 준다고 합니다. 대웅전 그런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 가장 큰 건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저기 출입문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부터 살짝 구경한 다음에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와. 법당이다. (11시 5분인데) 너무 더워요. 그리고 른빙이라는 데가 그늘이 없어요. 햇볕이 쨍쨍 찌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절 2곳 돌아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운동화 신고 다니겠어. 발이 너무 뜨거워. 계속 햇볕 출근하니까 너무 뜨거워. 점심시간에는 아예 문을 잠가버리네요. 지금 11시 10분 정도 됐는데 아저씨가 외국인 내보내고 문 잠갔어요.
1시까지 여기 그냥 있어야 되나봐요. 인터넷만 되면 좋은데, 근데 여기 안쪽이 식당인데 사람들은 그냥 여기 밖에서 먹더라고요. 여기 의자들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식당 안에 설거지 하는 데가 있어요. 설거지한 집판 여기다 놓고 설탕이랑 미숫가루 있는데 미숫가루 타먹고 9시 반쯤 도착했거든요. 그때부터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인터넷도 못하고 있고 관리자 아저씨는 아예 전원이 나갔더라고요. 전기 안 들어온 지 좀 됐나봐요. 여기가 하루에 500 네팔 루피거든요. 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거든요. 지금 점심 먹어봤는데 과일, 수박 2쪽이랑 바나나 한두 개 먹을 수 있고 밥이랑 김치 조그만 거랑 야채 반찬 3개, 멀군 국 하나. 근데 괜찮았어요. 3끼 주고 재워주고 5,000원이면 되게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배낭님이 여기를 자주 오나봐요. 비파사나 센터는 식사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설거지하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먹고 설거지 하거든요. 아침에는 다양하게 매일매일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호화도 나왔다가 만두도 나왔다가 샐러드 같은 것도 나오고 점심은 탈리처럼 짜파티랑 밥이랑 섭지랑 달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홍차 주고 저녁은 원래 올드 스튜던트는 차만 마셔요. 차 마는 사람은 그래도 깡레이 같은 거 주고 사과랑 바나나 하나 주고 그렇게 3끼 먹으니까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2끼 먹으라 그러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비파사나 명상센터에서 먹는 거랑 전 자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환경이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데보다 좀 더 엄격했다고 다른 데는 4시 반에 안 나와도 된다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집중 명상 시간 이외에는 방에서 명상해도 되니까 결국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법에 대해서 깨닫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비파사나가 테크닉이라고 하면 유니버셜 로우라고 하는 담마는 어쩌면 깨달음이거든요.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비파사나를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혐오나 갈망의 감정들이 흘러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타났다 사라지는 영원할 수 없는 그거를 자꾸 좋아하거나 자꾸 슬퍼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런 감정들이 왔을 때 무심히 관찰하고 넘길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 시발점이 되는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그 감정들이 떠오르는 것을 막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번뇌들도 그것이 떠올랐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그런 번뇌들이 하나씩 없어지면 해탈한다는 뭐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중국절에 한번 와봤습니다. 중국절 앞에는 먹을 것도 팔고 밖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네요. 신발 벗고 들어가 갈게요. 차 들어가는 거랑 똑같네요. 신들이 지키고 있어. 이거 멋있다. 상이 있을 때 중국절 가보고 또 처음이네요. 여긴 화장실인가 보다. 깨끗하네. 강아지가 자기 구역에 있는 뒤쪽에서 한 마리 자고 있었는데 같이 먹는 친구한테 물었더니 자기가 먹는 3일 내내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화기는 충전하냐 그랬더니 앞에 중국 사원에 티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충전했다고. 그래서 저도 왔는데 마지못해 해주긴 하는데 근데 내일 바라시로 가려면 전화 충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충전하러 왔고요. 한국절은 불경하는 소리가 끝났는데 여기는 하루 종일 불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나? 다른 절에는 불상만 있고 비어 있었거든요. 다른 절이랑 좀 다릅니다. 공짜로 충전하기 좀 그래가지고 투어리티 한잔 시켰어요. 도네이션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걸 느끼는 거는 저 중국분은 진짜 3일 동안 전기 없이 살았거든요. 밤에 불은 들어오나? 인터넷은 심카드 있으니까 된다고 치고 그런데 3일을 거기서 산 거잖아요. 장소를 옮길 수도 있는데 언젠가 전기가 들어오겠죠? 전기가 항상 들어왔던 거니까 이것도 바라보면 바라봐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중국절 뒤로도 엄청 기네요. 그리고 다 에어컨 돌아간다.
저 넘어 있는 저기 북한하게 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냥 티켓 중국이랑 어쩌다 비슷하고 그래도 초등학교 가고 여기 엄청 너의 기다림은 내게 슬픔이고 그 조용한 시간은 또 내 위로야 무너질 듯 흔들리는 나를 기다리는 어둠 속에 네 4시쯤 돼서 해가 약간 기울었어요. 그 반짝거리는 밝음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덜 더워요. 중국분이랑 저녁 먹고 일찍 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바라나시로 가는 걸로. 흔히 말하는 룸비니 관광지가 여긴 것 같아요. 해가 한풀 꺾였는데도 엄청 뜨겁네요. 중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로. 여기는 인사하는 거 좋아해요. 여기가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고 하는데 밤에 불 켜나 보다. 밤에 오면 누구겠다. 집에 들어갈 때 운이 좋아요. 6시에 시작하고 라이팅은 좀 어두워지면 한대요. 밥 먹고 와서 어두워지면 딱 촛불의식이 시작될 것 같아요. 한 바퀴 조용히 돌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저녁 때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게이트였네요. 그 룸비니 동그란 거에서 반원 딱 해가지고 왼쪽으로 오면 거기가 5번 게이트네요. 제가 시작할 때 들어온 게이트는 4번 게이트인데 암흑 속에서 잘 줄 알았는데 전기가 들어와요. 룸비니는 밤 되니까 길이 너무 깜깜해가지고 식당에서 걸어오는데 한 40분 걸렸나? 30분 단축한 것 같아요. 다행히 불이 들어오고 모든 게 정상입니다. 우리 방으로 가서 자야지. 대선석가사의 아침 예불이 4시 반에 있다고 해서 지금 나왔어요. 4시 20분쯤 됐고요. 가서 기다리려고요. 그 3시 반부터라서 좀 설쳤는데 중국 친구들도 일찍 일어나대요. 일찍 잤어요. 9시 반 정도 되니까 불 끄자 하더라고요. 그냥 숙소긴 한데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불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불은 한 45분쯤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모았던 사람들은 다 예불에 참석하는 것 같아요. 매일 참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차분해지고 좋아요. 저는 짐 정리하고 아침 먹고 바로 바라나시로 떠날 계획입니다. 6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바라나시로.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어저께 룸비니 갈래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그냥 절만 돌았는데요. 룸비니 부처의 탄생지 박물관 같은데 무조건 이 중앙 수로까지 나와서 수로 따라 올라가는 게 중간에 길 끊기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알았으면 길 헤매지 않고 부처 탄생지 터가 보존되어 있대요. 그 안에 들어갔을 텐데 해가 너무 뜨거워서 룸비니에 오면 그 탄생지를 보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4대 성지 중에 하나니까 부처가 탄생한 곳이 여기고 뭐 다른 곳은 저가 처음 인라인먼트 깨달음을 얻은 데고 또 어느 곳은 설법을 한 데고 처음으로 또 어느 곳은 돌아가신 데 4군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얘가 탄생하신 곳이라서 거기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못 가고 사나라고 부처가 처음 설법한 곳은 바라나시에서 가깝대요. 그래서 바라나시 가면 거기는 가보려고요. 룸비니 지역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데만도 한 10분,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 낮에는 그늘이 없으니까
진짜 더 힘들어요. 나무 좀 심으면 좋을 텐데. 대성속가사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왔고요. 구에서 부다초까지 버스 타고 부다초에서 다시 구경까지 버스 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시 20분, 15분쯤 출발해서 지금 8시 됐는데 이미그레이션 통과했어요. 네팔, 인도 통과했고, 네팔에서도 이게 이비자 스탬프가 없는 걸 문제 삼더라고요. 원래는 이비자 받으면 육로로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네팔에서 인도로 나올 때부터 검사하더라고요. 인도 이미그레이션에 제 정보를 보내고 물어보고 나서 확답을 받고야 보내줬고요. 잘 해결되고 이제 바라나시로 갈 일만 남았습니다. 로컬 버스를 타면 사장님이 이렇게 수도를 손수 영수증을 줘요. 처음에 여기 기사님한테 물어봤더니 300이라고 장난치더라고요. 300? 그러니까 150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차 타면 이제 투어 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100km 정도 되는데 3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지금 8시니까 한 11시쯤 보라크에 도착하고 바라나시 가는 기차는 오후 기차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친구가 대신 예매해주기로 했어요. 어떨 땐 로컬 버스 타는 게 쉬운 게 로컬 버스는 버스 스탠드에 내려줘요. 승하차 위치 확실하거든요. 근데 사제버스는 자기들이 내려주고 싶은 자기네 정차장이 내려줘요. 그래서 그거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제버스는 또 에어컨도 나오고 좋은데 여기는 에어컨이 안 나와요. 오늘 날씨가 좀 풀려서 에어컨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1시 반쯤에 보라크루에 도착했었는데 보라크루에 도착한 버스 스탠드에는 바라나시 가는 버스가 없었던 거예요. 바라나시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음악에는 바라나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까짜리에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택시 합승 택시 20루피 들고 바라나시 간다고 버스를 탔어요. 지금은 12시인데 출발해요. 아까 소나울리에 보라크루까지는 한 3시간 반 걸렸어요. 중간에 한 30분 쉬더라고요. 자기 배고프면 밥 먹나 봐요. 기사님은 2시간 걸린다, 3시간 걸린다 했는데 3시간 반 걸렸고 보라크루에서 바라나시로 한 200-300km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지 5시간, 6시간 잡던데 가보겠습니다. 1시간 40분 지나니까 여기 가판대 같은 데는 들렸어요. 짜이 마시고 소사 같은 거 먹고 잠깐 쉬었다 가려고요. 오늘 진짜 날씨가 적당히 흐려져서 살았지 싶습니다.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어요. 바라나시 57km 남았습니다. 땀이 쩔어가지고 그런데 생각보다 할만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로컬 버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에어컨은 추운데 뜨거운 바람은 더운데 추운 거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시타가트라고 호스텔 사장님이 나간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냐고 물어보시더니 직원분한테 시타가트 데려다 주라고. 왼쪽으로는 다사샤 가트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띠 가트 있고 폭풍같이 씻고 밭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밥이고 뭐고 여기서 좀 이따가 가려고요. 공기가 좀 뜨겁긴 한데 첫인상은 좋습니다.